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월 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간밤에 서울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퇴근하던 길부터 눈이 아주 신나게 내리는데 다행히 저는 집이 거의 가까워진 상황에서 눈이 내린 터라 무사히 잘 도착을 했는데 조금 늦게 퇴근하신 분들은 도로 상황이 너무 끔찍해져서 정말 퇴근 시간이 어마어마했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출근길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다들 무사히 직장과 가정에 도착을 하시길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은 새 역사를 썼죠. 코스피가 3000 지수 3000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예.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3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3000 돌파하기가 무섭게 내려 꽂혔어요. 일단 고가 기록으로 보게 되면 3027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기록이 보이죠. 그래서 멋지게 올렸었는데 사실 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정치 관련 너무 빅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혼조세였어요. 그래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저렇게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계속해서 이탈하고 개인만 사고 이제 요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위험하고 정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장으로 봤을 때는 수급 흐름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추세가 완전히 또 그렇게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고민이 많은 요즘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솔직히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뭐 누구도 방향을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결국은 좀 단타성 매매로 된 장에 이제 유동성이 워낙 이제 커져서 아래 위로 이제 크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좀 단타 매매를 위주로 다룰 수는 있어도 스윙 종목들을 잡는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스윙 종목 잡는 것도 결국 이제 구간에서 발산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테마성 아니면 매집성 종목으로 해야 돼서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운 장세를 지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급반전이 될지 아니면 이제 행보가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이어질지 이건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외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자, 미국장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6으로 보이지만 어제 선물 시세부터 봤을 때는 마이너스 2%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었어요. 자, 그게 왜 때문이었나? 무엇 때문이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미국의 이제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미 다수당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펠로시 의장 다시 이제 재선임이 되면서 결국은 하원은 완전 이제 민주당이 다 먹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대통령 먹고 하원 먹고. 자, 이제 상원만 남았는데 상원은 원래 이제 공화당이 더 우세를 하고 있었으나 다수표결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갔죠. 조지아가.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나오는 두 명의 이 상원 의석이 결국은 이제 상원의 다수당을 정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조지아주의 두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블루웨이브 미국의 정치계는 완전 민주당이 다 싹 다 먹는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장을 그 의회 선출로 뽑아내지만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든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전을 했었던 민주당 인사가 이미 부통령이 선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미 상원 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 이미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의석수라도 공화당이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어제 장중에는 어제 큰 낙폭을 기록할 때는 재밌는 게 이게 결판이 안 나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모든 거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이야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야기가 지금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게 기업체들에게는 법인세를 늘리고 부자세를 늘려서 세금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증시가 바라보는 이러한 정책 방향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블루웨이브를 굉장히 이제 좀 경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오히려 이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지수가 불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나 다우존스 최고가 갱신하고 날아가는 걸 따라가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좀 반등폭이 약했고 하락폭이 커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락 마감으로 됐네요. 오히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시장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근데 사실 바이든 당선인을 보는 투자자들의 입장도 좀 이렇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긴가민가 합니다. 왜냐면 미국으로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법인세 이슈라든가 세금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어도 다른 국가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바이든의 이런 기조가 결국은 뭐 미국에서 이탈하는 돈도 개도국이라든가 타 국가로 밀려나게 좀 흩어지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을 보고 있는 기조가 좀 아시아라든가 이런 생산 라인들을 볼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 반응이 이렇게 혼조세, 결국 혼란의 구렁텅이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대차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상원 의석 관련된 이슈는 이제 끝났고 이제 방향성이 또 어디로 가느냐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화끈함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노에 차서 미 의회로 몰려와서 의사당을 점거하려고 그래서 난입을 했다가 총격전까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런 장면으로 진압이 됐습니다. 야,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시 한번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위대함, 국뽕이 차오릅니다. 네, 한국에는 그래도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요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좀 크게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의 국민성이 솔직히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낫지 않나 생각해보면, 우리 유럽 여행이나 갔을 때 소매치기 조심하느라고 항상 이제 가방도 앞으로 메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치안이 한국이 이렇게 좋다는 게 다 타국가 사람들은 항상 다 놀라워할 정도니까 갑자기 문득 이런 걸 보니까 그 치안이라든가 국민성에 대해서 한국의 좀 자부심이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미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땐 반으로 쪼개진 형국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이런 진통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모더나가 이번에는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EU 이제 유럽 연합의 백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꽤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 요즘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요런 업적까지 만들어냅니다. 어제 이제 그 해외 짱들이 굉장히 크게 무너지면서 이제 골드가 강하게 치솟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제금값이 나중에는 이제 크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좀 금의 대체제로서 작용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지금 한국 비트코인 시세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4천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예, 비트코인의 광풍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만큼 이제 시장 유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산들이 굉장히 크게 튀어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시장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혼조세다. 예. 수급 상황도 방향이 안 잡혀 있고, 그리고 지수 방향도 방향이 안 잡혀 있다. 그래서 단타 매매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장을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강세 업종으로는 지금 금융주, 그리고 소매주, 철강주 요런 쪽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띕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 한국 금융주도 굉장히 크게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을 잡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정권에서 이제 불안정하면 모든 게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럼 이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월하게 진행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이제 돈이 돌고, 그리고 돈이 뿌려지다 보니까 금융 소매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 할 수 있는 철강주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시장 상황을 생각해서 수급 섹터를 공략하는 하루가 되는 게 가장 유효하겠다라는 게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시장 상황 바탕으로 해서 주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1전기공업부터 SMA까지는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관심 종목들, 그리고 센코부터 SK케미칼까지는 우리 수달 실전 매매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계속해서 강세 테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날립니다. 돌려가면서 날려요. 그리고 이 섹터, 이런 신규 상장주 강세가 이어지는 여건에는 반드시 이제 박셀바이오가 강세거나 아니면 보합 이상은 유지가 된다. 혹은 이제 밀리더라도 너무 심하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게 좀 전제 조건이 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거래 정지로 하루 쉬었는데 박셀바이오가 오늘 거래 풀렸을 때 혹시라도 이상 증세 나오면 신규 상장주 다루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집과 발산을 이어가고 있는 이제 상신전자, 이 친구는 이파를 만들어내면서 아직 본격적인 시동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갇혀 있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 어제 이미 멋진 파동이 나왔습니다. 공략하기에는 타점이 너무 멀어져 버렸는데 이 친구가 다시금 눌러졌을 때 28,000원을 다시 지켜준다. 혹은 요까지 안 밀리더라도 29,000원까지 밀렸을 때 지지 파동이 제대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다시 한 구간 뻗을 수 있는 구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너지주들 어제 시초가로만 해먹고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아침 시초가 갭이 크게 뜨면 꼭 4단이 납니다. 정말 4단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시초가가 보시다시피 이제 8% 정도 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발해서 13%까지 치고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골로 보내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 0.55까지 빼버린 이런 무자비한 녀석인데 아침 시초가가 크게 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에너지주들 해외장에서도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HLB는 재료에 비해서 오름폭이 굉장히 좀 작네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기에는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구간을 주고 좀 본격적인 주도 세력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되는 게 보인다면 공략을 해보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반대 표를 던졌지만 결국은 정관 변경이 의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 쪽으로 이제 거의 다 기울어 있는데 어제 관련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수요를 볼 수 있는 건 아시아나, 인수를 당하는 아시아나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나 IDT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걸 기대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강한 파동이 나왔으나 부질없이 밀리고 빠졌어요. 이게 어제 코스닥 장세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장 특징이 이랬어요. 어제 치고 빠지기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빠진 거라면 오늘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하면서 어제 만들어냈던 눌림목 여기까지 밀리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좀 매매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지분관계로 엮여있는 금호산업까지 세트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주 관련해서는 이마트 계속해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매도가 크게 터지긴 했는데 이건 지수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코스닥의 가벼운 녀석으로 꼽자면 이제 지어소프트,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인 이제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플랫폼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가치주로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구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코인주,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가 대장이고 우리 기술투자는 이제 어피트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2등주, 그리고 우리의 이제 비덴트는 3등주, 이제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지트, 우리 기술투자, 비덴트 이 위주로 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 이슈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성첨단 소재와 SMAC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주 혹은 이제 바이든 관련주 테마주로 엮입니다. 이게 왜 엮이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게 웃겨요.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호용 대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마와 담배 잎을 섞어서 피는 이제 마리화나라는 게 있죠. 마리화나. 이게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도 좀 합법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이런 대마 관련주들로 잡혀요. 대표적인 이제 오성첨단 소재인데 이 친구는 어제 시간 외에서 이미 크게 날아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자체가 너무 크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크게 날아갔는데 SMAC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지분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AC은 이제 오성첨단 소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주로 엮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성첨단 소재를 매매하기 두렵다면 이제 SMAC을 살짝 건드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과 주요 종목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